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어디선가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우리 사회의 영웅 같은 경찰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호를 무시하고 무작정 내달리는 하얀색 승용차, 경찰차가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승용차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서 보기에도 진짜 예, 빨라요. 네. 경찰차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로막는데 여기도 그냥 지나칩니다. 근처에 시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앞뒤로 차를 막고 운전자에게 나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네. 똑똑똑 나오세요, 나오세요. 검문하겠습니다. 네. 예,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운전자 문을 잠고 나오지 않자 네. 결국 차량용 망치로 창문을 깨고 문을 엽니다. 아하.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정도로 저렇게 완강하게 운전자는 버티고 있는데 애초에 경찰이 저 차량을 추격하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충남 서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6월 12일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운전을 매우 위험하게 했겠죠. 그렇겠죠. 지나가는 시민이나 다른 운전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출동한 검찰이 해당 차량을 검문하려고 했는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아하. 경찰이 멈추라 했는데 안 멈추면 웬만하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순찰차가 앞질러 가서 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진로까지 딱 막아버렸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만했으면. 그런데 차문을 걸어 잠그고 내리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 운전자가 버티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영상에도 보셨듯이 계속 완강하게 버티니까 경찰이 저렇게 강제로 물리력으로 차량을 부수고 운전자를 내리게 하는 조치까지 취했는데 실제로 저 신고는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된다는 신고였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맞았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 저 차량을 멈추게 하는 과정에서요. 순찰차 2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도 차량 시동을 끄지 않았다는 거죠. 어허.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차량용 망치로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 운전자를 검거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중요한 거는 딱 차문을 열자마자 알코올 냄새가 심하게 풍겨왔다는 겁니다. 확 왔겠네, 확. 그렇죠. 그래서 그 음주 감지기에는 음주가 감지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는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아하. 결국은 이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현행법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창문을 열었을 때 차량 문을 파손하고 열었을 때 알코올 냄새가 확 닥쳤다. 이거는 한두 잔 마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상태로 상당 기간 차를 몰았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람이요, 저 상태로 30에서 40km 정도를 더 운전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니까 경찰이 정말 잘 잡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어리석은 게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음주 측정에 응했으면 그냥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뭐 많은 음주운전 한들이 안 불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산이고요.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되고요. 오히려 더 심하게 처벌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 공용물건 손상죄까지 있잖아요. 아하. 아마 구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근심 피하려다가요. 더 큰 근심에 닥치는 그런 상황을 여실히 봤습니다. 자, 귀한 생명을 구한 거기에 경찰의 순발력이 또 한번 빛났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해당 영상은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겼어. 안에 잠겼어. 오늘은 불편함 없는 거죠? 오늘 불편함은 없어요. 어제 마지막에 어제 시키시게 본 거죠? 어제 시키게 보고 오늘 키를 갖고 계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한 시간밖에 없어요.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보급다. 도와드릴게요. 손좀 잡아봐요. 지금 딱 봐도 상황이 긴박하고 일단 최진범 교수님 예.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이 심하게 흔들린 거 이 경찰분의 이른바 보디캠이라고 하는 그 영상으로 아마 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고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장면부터 찍힌 것 같은데 저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원래는 이웃의 관심에 시작이 됐어요. 이웃에 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5월 13일 날 이웃의 주민이 하루 동안 이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허. 평소에 늘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하는데 하루 동안 나오시지 않으셔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아하. 또 할머니 휴대전화 전화도 전화 답변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위급한 상황이라고 감지를 하고 현관문을 굳게 닫힌 현관문 옆에 유리창을 깨고 창문으로 들어가지고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 네. 그런 상황이어서 경찰과 이웃 주민의 관심이 결국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영상에서 이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경찰분이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기찬 평론가님. 우선 저는 경찰분들의 이 판단력을 한 번 더 칭찬해 드리고 아하, 싶은 게 왜요? 신고받고 갔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119 불러서 문 열 수 있잖아요. 아하. 근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긴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창문을 뜯자 했는데 창문이 쉽게 뜯친 게 아니라 잠금 장치가 설정이 돼 있었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잠금 장치도 다 걷어내고 창문을 통해서 진입을 합니다.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평소 지병으로 욕실에 쓰러져서 거의 못 움직이고 계셨던 세상에. 거죠. 경찰의 빠른 판단이 없었다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행히 그 뒤에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저 긴박하게 저 순간에 다행히 저 어르신, 저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되새겨보면 신고를 해주신 이웃의 관심이 있었기 덕분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할머니의 상태가 지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렇게 안전하게 구출된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는 정말 다행이에요. 중이거든요. 그야말로 이웃의 관심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네. 대한민국의 사회적 온도가 아직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자,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출동하는 우리 경찰분들. 근데 경찰분들을요, 당황하게 만든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남성의 행동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찰들도 당황시킨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와 비슷한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빠른 네. 속도의 검은 차가 지나가고 경찰차도 이 차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면 아까 그 차인 줄 알겠어요, 진짜. 예, 네. 아까는 흰색이었지만 지금은 검정색 차량입니다. 아하. 자, 다른 골목에서도 이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차 2대가 따라 붙습니다. 네. 자, 신호도 무시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데요. 그런데 우회전한데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남성, 주차장이에요? 서장님, 자수하러 왔어요. 아, 네. 도주를 하던 이 남성 순식간에 자진 출두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기가, 아니, 그러면 무슨, 어디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김해 중부경찰서 주차장입니다. 상당 무게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6월 12일 날 밤 부산에서 김해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아마 부산에 사는 사람인지 김해 지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하. 부산에서 김해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이 쫓아가다가 지름길로 간 거예요. 쫓아가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그 지름길로 가서 딱 이제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우회전을 했는데 네. 우회전한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김해 중부경찰서 아하, 주차장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앞뒤로 막고서 결국 검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도망간다고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결국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저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름길로 가는데 그 차량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 차가 저희 눈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더라고요. 정차 방송을 하니까 갑자기 우회전을 해가지고 김해 중부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볼 일이 있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도 많이 했죠. 처음에 이제 문 열고 하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 동자도 빨갛고 충혈돼 있고 술 냄새가 조금 나가지고 이제 음주 감지를 하니까 감지가 돼가지고 측정을 하게 된 거죠. 장혜찬 평론가님, 정말 이 운전자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음주운전을 해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 운전자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김해까지 도망간 겁니다. 아, 상당한 거리잖아요, 이게. 길을 본인이 잘 모르다 보니 이제 추격하는 경찰들을 피하면서 본인도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니라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게 경찰서 주차장이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을 빨리 검거하게 된 게 길을 모르는 외국인이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음주 측정을 해보자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의 음주를 했고요. 아하. 그리고 놀랍게도 무면허, 불법 체류자니까 당연히 면허가 없는 상태의 네. 운전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만약 사고라도 냈다면 책임을 못 지게 되는 그러겠네요. 상황이거든요. 참 천만다행으로 저 자리에서 검거된 게 다행스러웠던 일 같습니다. 네. 시쳇말로 얻어 걸린 상황이기만 진짜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만 저 외국인, 불법 체류 신분처 외국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아하. 저 사람이 만약에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자수하러 경찰서에 왔습니다. 어쨌든 자수하러 왔어요. 네, 경찰서에 간 건 맞잖아요. 형이 그럼 감경이 될까요? 자수하면 형이 감경이 되거든요. 아하. 감경이 될까요? 감경이 된다. 네,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네. 자수하는 건 자발적인 의사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얼떨결에 실수로 자수한 아.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형은 감경되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이 사람이 좀 외국인이고 불법 체류자니까 또 외국에 추방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국에 올 경우에는 한국의 법과 지리를 좀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요.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걸, 법이 살아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